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5차례의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4,500여 건의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고 기존의 제도들을 개선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6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6단계 제도 개선 내용과 함께 향후 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김동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후 이제까지 5단계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도 개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의미를 모르는 도민들도 많습니다. 우선 조상범 단장님, 그 제도 개선이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번 6단계 제도 개선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점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제도 개선 지금 횟수로 10년 차에 저희가 5번 개정을 했습니다. 특별법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 외교 국방을 제외한 단계별 이제 권한 이양이라든지 또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국제자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재정 세제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특례, 각종 또 주민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들이 제도 개선할 때 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제도 개선할 때마다 어떤 제주도민의 공감대 속에 정부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보통 2에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제 6단계 제도 개선도 마련했는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제주특별법 제1조에 대한 목적 개정, 규정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특별법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 이익 확대, 어떤 조세 재정 세제 개편을 통한 국제 자유도시 조성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법만 개정한다고 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요. 뭐 조례를 만든다든지. 네, 특별법은 일단 1차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 연관 법령도 각 부처에서 개정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각 그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의회에서 개정하고 있는 그런 도조례 개정 작업 이런 게 같이 돼야 지금 완료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절차상으로 봤을 때 2, 3년 걸린다. 그 6단계 제도 개선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 조 단장께서 설명했지만은 환경 보전이라든가 조세 재정, 산업 특례, 투자 환경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눠서 70여 가지 과제를 이제 6단계 제도 개선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이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9월 달에 정부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 먼저 6단계 제도 개선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신 제1조 목적 조항을 바꾼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꾸고 그 이유는 뭡니까? 네. 법의 목적은 이제 그 특별법의 어떤 정신이나 정체성을 반영하는데 지금까지 국제 자유도시 조성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개발의 어떤 가속화 이런 것 때문에 정작 이제 주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또 찾아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도민사회 요구가 최근에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마침 금년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이제 도민들의 대표로 구성되어서 이제 청정과 공존을 최대 가치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도 특별법 제1조 목적 규정을 이런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 자유도시라고 했던 부분을 앞에다가 환경 친화적인이라는 용어를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하는 목적을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한다. 이렇게 목적 규정을 특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국가 발전을 최상위 목표로 되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주민의 복리까지도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특별법 제1조 개정에 대해서 우선 김동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출범 당시에는
홍콩 모델, 싱가포르 모델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어쩌면 금융, 무역의 중심지에 그런 걸 표방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그때 특별법에 만든 취지가 어떤 제주도민들의 시각보다는 중앙정부의 시각에 의해서 제도와 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과연 이 국제자유도시가 누구를 위한 국제자유도시냐, 또 무엇을 위한 국제자유도시냐는 그 도민들의 또 반성과 또 그에 대한 회의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1조에 들어 있었던 국제자유도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환경 친화적인 국제도시, 그다음에 제2조에 보면 나라 발전과 또 우리 도민의 복리 증진을 집어넣어서 아까 우리 조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미래 비전에 나와 있는 청정과 공존의 그 정신을 여기에 바로 이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어떤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는 이제 제주도민 시각에서 이제 특별법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5단계 제도부터 조금씩 이제 그런 변화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제 6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 한층 더 많이 개선안으로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이제 환경 친화적이고 어떤 것이 도민 복리를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법의 내용들이 앞으로도 이제 6단계 외에 7단계, 8단계에서도 계속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러한 덕목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강호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교수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동안 특별법은 사실상 이제 민감한 사람들이 외국 자본이라든가 대규모 자본이었습니다. 도민들이 상당히 체감 못했던 게 현실이었는데 그 말은 결국 법의 목적 자체가 제주도민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상당히 멀어졌던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법의 주어가 도민이 아니라 국가. 이걸 좀 바꾸고자 하는 취지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아울러서 법의 목적을 바꾸면 나머지 이제 본문과 강론도 함께 변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도민이 대표로서 강경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특별법은 이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통해서 이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걸로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만들기 이전에 1991년 당시 제주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도민들의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설령 제주가 이제 이런 개발이 되더라도 도민 주체 개발이 돼야 되고 또 지역 사회의 어떤 개발력이 환원돼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이 이제 재개정되면서 싹 이제 바뀌어 버려서 다행히 이제 뭐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라든가 도민 복리 증진을 넣긴 했는데 그 당시에 얘기했던 그 제주도민의 정신 이제 도민 주체 개발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어떤 그 도민 어떤 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세밀하게 이번에 법 개정에 좀 안 들어가서 조금 더 보강해서 이왕 바꿀 거면 그 목적의 도민 주체라든가 도민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명시해가지고 도에서 만든 안을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 세부 사항으로 디테일하게 검토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6단계 제도 개선에서는 그 현재 임의로 시행되고 있는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것을 이제 법제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 단장님? 그 새롭게 선보이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금 도의 인사청문회가 그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는 어쨌든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놔서 도민과 협치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임의적으로 시행돼서 좀 그래서 이번에 6단계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그 일반직 공무원도 행정시장의 그 개방형 직위 형태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6단계에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해서 일반직 공무원은 배제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무튼 우리 행정시장은 제도에 있는 유일한 제도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책임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같이 공유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까지 그 인사청문회가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진 형태로 봐서 이번 법제화된다는 것이 그 더 나아진다고 보장할 수 있겠는가요, 우리 강호진 대표님?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하는 것은 뭐 나쁘진 않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지방 분권이나 자치를 강화하는 것인가는 상당히 의문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행히 뭐 과거처럼 서귀포 시장님이
자꾸 바뀌지 않는 것들은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러닝메이트제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됩니다. 근데 더 큰 고민은 아울러서 행정시에 대한 고민 말고 구체적으로 읍면동에 대한 자치권 강화 이 부분도 함께 이번 제도개선에서 논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특별법에는 이제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을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이제 예고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제 조항이 아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 아까 강호진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러닝메이트제나 아니면 이 임의 조항을 예고하도록 해야 한다로 강제 조항으로 하는 건 어떤지 어떻습니까, 우리 강경식 의원님? 예, 지금 행정시장 런닝메이트 제도를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런닝메이트제를 활용하지 않았는데 전현직 도지사들이 그 런닝메이트 제도를 좀 의무화하고 강제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구조에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뭐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 강호진 대표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4개 시군을 폐지하고 이제 광역도로 하는 이제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실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그 경쟁력이 강화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도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의 접근성이라든가 풀뿌리 자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난 그 민선 5기 우금민 지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하다가 행정시장 뭐 직선제를 안으로 해서 제출했지만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도의회가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행정시장 직선제라든가 뭐 이런 논의와 더불어서 또 읍면 어떤 자치 강화 또 아니면 기초 부활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사실 이제 6대 우리 민선 그 지사 시절에도 이제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논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됐다고 하면 6단계 제도 개선에 함께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 러닝메이트제의 김동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러닝메이트로 했을 때 어떤 권력의 집중화가 별로 이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기는 보장되어 있지만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시장이 과연 뭘 할 것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또 한 측면을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제주도에 앞으로 이제 2019년 전후로 서귀포시가 20만 명, 제주시가 50만 명 이렇게 돼서 50만 명의 제주시장하고 70만 명의 제주도지사가 과연 러닝메이트로 했을 때 4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제주도가 다른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전부 모이면 1,000만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분권이 될 수 있지만 제주시 같은 경우는 50만 명의 제주시장하고 70만의 도지사의 권력관계가 나중에 4년 차에 다가면 정치적으로 뭔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 러닝메이트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경기도만 해도 한 31개 시군이 있거든요. 근데 1,000만 명이 넘지만 그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주도는 지금의 제주시 서귀포시를 행정제를 좀 개편이 돼서 자치구를 만들든지 대동제를 만들어서 이 행정제를 분산이 되고 난 후에 뭔가 이런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러닝메이트제는 처음에는 협업 관계가 되지만 3, 4년이 되면 제주시장은 당연히 도지사의 꿈을 꿀 수도 있는 분이 분명히 될 겁니다. 네. 우리 예전에도 우리 한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러닝메이트제가 과연 옳은 것인가? 제주도의 현실로 맞지 않다. 너무 제주시가 너무 비비하고 그에 비해서 도청이 70만 명에 비하면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러닝메이트제가 충돌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견제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강호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현행 체제 하에서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보다는 러닝메이트가 낫다고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분들은 1인 7표입니다. 근데 저희는 1인 5표거든요. 논의 과정을 거쳐서 교육위원이 일몰 돼버리면 1인 4표입니다. 참정권에 막대한 훼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러닝메이트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교수님 말씀처럼 행정시장 관련된 제도 개선 근본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함께 논의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도적 허점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그 투자진흥지구 운영 방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투자진흥지구의 문제점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이 투자진흥지구는 이제 제주도의 유일한 그 내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요. 지난 5단계 제도 개선에서 투자진흥지구 관리권 이 부분 지정하고 관리권이 일원화됐습니다. 기존의 JDC에서 제주도로 이관되었고요. 그리고 투자 규모도 관광 숙박 시설의 경우에 500만 불, 50억 정도면 굉장히 우후죽순 남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2천만 불, 200억 원 정도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바람직한 투자를 저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어떤 기존의 시장을 잠식하는 어떤 그런 좀 예를 들어 뭐 분양형 숙박시설 이런 부분도 저 인센티브가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 6단계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라든지 또 화장품 제조업 이런 바람직한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둘째는 어떤 지역 주민의 고용과 연계돼야 되는데 지정 계획을 그 신청하는 당시에 고용 계획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뭐 평가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이제 평가를 해서 80% 이상 고용이 유지되지 않으면 지정 해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제주도의 공유 재산을 이 개발 사업에 매각도 가능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 팔지 않고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투자진흥지구에 관한 어떤 내용들은 상당히 보강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구 지정 해제 요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구 지정 해제 요건도 어떤 지정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또 그에 따른 조치도 할 수 있고요. 지정 해제 또 요건도 3년 전에 것까지 이제 지방세 같은 걸 추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년 전까지 이제 추진 기간을 좀 넓혔습니다. 네, 이와 같은 그 투자진흥지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 김동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출범 초기 당시에 그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에 대한 개념은 진흥, 개발 이에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법쪽에 이제 그 묻어져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하지 않았을 때 벌칙 조항이 그렇게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5단계 제도 개선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투자진흥지구가 가장 많이 개선이 되고 또 계속 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2006년 1월까지 54개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됐고요. 그 중에 3개가 지금 해제가 되고 액수로는 한 11조 이상 돈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문제는 이 투자가 우리가 원하는 이 고용 창출하고의 연결이 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조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분양형 콘도니움 투자에 부동산 금방 수익을 날 수 있는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투자 효과가 지역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이런 투자진흥지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제도 개선할 때마다 업종 지정이 보면 굉장히 점점 미세적인 그러한 업종을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주도 계획하고 맞물려서 큰 틀에서 업종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화장품 사업, 뭐 3D 사업 이렇게 그 업종 지정을 추가로 이번에 6단계 제도 개선에 집어넣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제주도의 항만, 신항만 또 신공항에 관련된 업종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서 투자진흥지구가 한번 이제 이번에 제도 개선되면 2, 3년이 걸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우리 제도 중앙정부의 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진흥지구도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너무 마이크로적으로 너무 미세하게 그런 업종을 선택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제도 개발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업종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미시경제보다는 거시경제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좀 더 폭넓은 산업군을 좀 요구하는 것이죠. 강경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사실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상당히 좀 심려를 기울여서 많은 제도 개선안을 반영했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까지 어떤 문제점들은 뭐 관광개발업이라든가 숙박업 위주로 이제 특정 업종에 이제 투자진흥지구가 이제 지정이 거의 집중이 됐던 문제, 그리고 외국 자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 자본 중심으로 많이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고용 계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 뭐 애초에 기대했던 부분에서 어느 만큼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뭐 비근한 예로는 한 10년까지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정 해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과 관련된 그 세무회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관리 권한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많이 좀 보완해서 넣은 부분은 굉장히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동욱 교수님 말씀처럼 저는 업종을, 특정 업종을 이제 지정해서 이제 법률이나 법령에 넣지 말고 포괄적으로 어떤 부분도 전부 다 투자진흥직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되, 우리가 이제 그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그 꼭 제주도의 어떤 파급 효과가 크고 또뭐 그린 사람이라든가 이런 좀 차별화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지 않은 부분은 어떤 업종도 또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진흥지구 관리방 강호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이제 강경식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투자진흥지구 업종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버리면 심의위원회 구성상 사실 이제 다수가 이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불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법의 명시하게 낫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초점을 맞춰다가 이제 일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된 정책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고용영향 평가제라든가 이런 것들 사전에 좀 검토해서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점 상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결국은 이것은 대규모 자본 중심이기 때문에 이와 연동해 가지고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들을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요즘 그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카지노 문제입니다. 조상범 단장님, 그 카지노업의 건전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번 들어있다죠? 네, 저희가 이번 카지노 그 부분을 국제 수준의 카지노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는 그 방침 아래 상당 부분 그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벤치마킹했던 데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의 뭐 겐팅이라든지 이런 데 그 마리나베이 리조트 같은 데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물론 뭐 외국인만 거기는 전용은 아닙니다만은 두 가지가 제일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감독 기구를 통한 투명성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범죄 수익이나 관련 그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거. 그 두 가지가 핵심이더라고요. 이런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둔 제도를 이번에 도입을 하는데, 지금까지 카지노는 어떤 제도권에 있지만 그 상당히 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40여 년 만에 이 부분을 또 햇빛 아래로 이렇게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런 투명한 관리,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카지노 한번 허가받으면 뭐 영원히 하는 것보다는 이제 3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제 카지노 모객 행위로 하는 전문 모집인들의 그 수익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수익의 80%가 그 전문 모집인 체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사항, 그리고 카지노 이익금에 대해서 그 기금, 관광기금에 출연하는데 지금은 매출액의 10%입니다만은 매출액의 20%까지 상향하도록,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 관광진흥기금 징수 비율, 뭐 그 외에도 뭐 양도 양수와 사전 허가제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강영식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카지노 관련해서. 카지노 관련해서 이제 도가 여러 가지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번에 제도 개선안에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해서 저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정부 특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카지노하고 이제 면세점 사업인데, 이 카지노 매출액의 어떤 나라는 한 50% 이상을 이제 어떤 그 세수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의 평균으로도 보면 약 30% 정도 이상의 매출액을 이제 그 세입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 다행히 뭐 10%를 20%로 상향시키는 건 다행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30%로 상향하는 부분도 심도 깊게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아까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3년마다 갱신할 때 소위 말해서 면회세 이 부분도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 부분의 그 면회세를 통해서 이제 조세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좀 미진하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공론화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미 현재 제주도 카지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국 자본, 중국 자본에게 넘어간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양도 양수 문제 상당히 큰 쟁점입니다. 이것에 대해 사전에 좀 철저하게 스크린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카지노 관련해서는 제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소한 총량제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셨지만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과 폐광지역 발전 기금으로 해서 전체 매출액의 37%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활용해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피라고 해서 면허세만 1년에 150억인데 저희는 거의 3, 4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현실화해가지고 지역에 좀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관광진흥기금 징수 비율이 지금은 약하다라는 의견이신데 우리 김동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6단계 제도 개선에 73개 개선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투자진흥주가 10개, 그리고 이 카지노, 이 단일업종에만 10개의 개선안이 이번에 제시가 됐거든요. 제주도가 이 카지노업을 우리가 버리지 못할 거라 그러면 최소한의 이 제도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에 이런 룰들이 또 감독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을 하게 됩니다. 단지 이제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매출액의 이제 20%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플러스 알파 거의 준조세 성격을 합쳐서 거의 40% 수준으로 지역 경제에 환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미국도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많이, 소위 말해 조세 성격으로 많은 돈을 정부가 갖고 가서 그거를 재정 정책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조세를 낮춰서 고용을 창출해서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안이 좋을지, 왜냐하면 이 매출액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카지노 산업이 이제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서 그것이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단일 그리고 기금 매출액의 10%, 20%인데 플러스 알파 다른 여러 가지 명목으로 부담금 형식으로 해서 또 받아낼 수 있는 건 받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균형 잡힌 이걸 우리가 뭐 단위적으로 20%를 물론 처음 시작할 땐 그렇게 됐지만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관광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준조세 성격인데 네. 면허세 같은 이제 조세 성격의 것도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지 매출액만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의 부담금 형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조상범 단장님, 요 제도 개선에 보면 양도 양수 사전 허가제 카지노에 대해서 그게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제 사고 파는 것을 사전에 허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 파는 걸 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좀 적격 심사처럼 그 여부를 판단해서 도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할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A라는 그 호텔의 사업장이 있는데 뭐 B라는 관광단지 지구에 그 옮기면서 지금은 뭐 규모를 더 크게 가도 뭐 인가 뭐 하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A라는 업체가 B라는 또 업체에 이렇게 넘길 경우에도 지금 그거를 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허가는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할 때는 사전 인가를 좀 어떤 조건 하에는 받아라 이렇게 하는 좀 규정이고요. 어떤 강제적인 조치까지는 지금 뭐 큰 검토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다음 환경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으로서 환경중심도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환경 총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뭐 총량제와 그 센터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우리 조 단장님 소개해 주시죠. 지금 어쨌든 6단계에 흐르는 정신 자체가 또 환경 가치를 중시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2011년부터 저희가 WCC 세계 그 자연보전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5대 의제가 선택이 됐는데 그때 세계 환경 허브, 제주도를 세계 환경 허브로 구축한다고 해서 그 세계 자연보전 연맹인 IUCN과 지금 세계 환경 허브 인증 작업을 제주도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2020년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계 환경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중심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 또는 정부 공공기관 형태로 그 환경중심 도시 지원센터 이거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총량제는 환경자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자원의 현 생태 수준을 앞으로의 개발이나 이런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생태환경 총량이 필요한가. 그걸 기존에 2011년도에 용역은 했었습니다. 근데 연구 용역을 한 부분들이 기존에 저희가 GIS 시스템을 가져서 절상대 보전지역이라든지 지하수 자원 보전지구 이런 그 설정을 해놓은 부분과 좀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그 부분이 실제 개발 행위라든지 어떤 토지 이용에 그 접목될 수 있도록 10년마다 환경 총량 자원을 조사한다 이런 규정들이 이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총량제라는 용어가 아주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교통 총량제, 쓰레기 총량제, 여기는 또 뭐 환경 총량제 이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제주도가 환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총량을 한번 연구해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에 이 환경중심도시 지원센터 사실은 공기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한 발 물러선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환경관리기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거, 이제 총량제를 또 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진 대표님부터 먼저. 환경총량제는 뭐 당연히 찬성이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환경보전과 함께 개발 업체들에게도 분명한 사인을 줄 수 있다. 과거처럼 도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공기업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공기업 이외에도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공영버스 관련 이제 공기업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입도세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자산관리 신탁공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남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데 마침 지사님께서 JDC 이관 문제를 꺼내셨으니 JDC 이관 문제와 함께 도입되는 이 환경중심센터 관련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JDC의 기능을 좀 이쪽으로 옮기고 그 가운데 뭐 예를 들어 주택사업은 개발공사라든가 면세점은 관광공사로 옮기면서 역할 분담하는 방안 그것도 함께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동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 그 제주도가 예전에 추구했던 환경 수도 그 정책 표방의 아마 일환으로서 아마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환경 중심 도시 지원센터. 우리 이제 특별법 이번 6단계 제도 개선 제1조에 우리가 개선하려는 이제 환경 친화적인 국제 자유도시하고 연계돼서 상당히 바람직한 얘기죠. 근데 과연 어떠한 운영 주체를 갖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뭐 다른 이제 육지부에서는 환경시설 관리 공단 형식으로 해서 이 공기업이 하나 있는 공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지만 제도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을 이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인 공기업법에서도 이거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업으로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그런 업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단지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환경 부담금이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부담금을 갖고 이 지원센터에서 좀 도맡아서 이 환경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 것인가.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 총량제와 관련해서 우리 강경식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조상범 단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2011년도에 환경 자원 그 총량제를 이제 도입하기로 도에서 용역도 하고 이제 추진하기로 선언을 해놨는데 실제 이제까지 좀 시행이 안 되다가 그래도 이런 부분을 이제 특별법에 넣어가지고 그래도 구체적으로 뭔가 좀 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 이제 바람직스럽고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제주가 너무 난개발이 되고 이제 이래서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 총량제를 이제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큰 틀에서는 어떤 환경 중심 도시 지원센터가 됐든 어떤 형태로가 됐든 그 어떤 환경 관련된 이제 부서나 기능이 강화되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찬성입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뭐 폐기물 관리라든가 이런 뭐 그 환경 그 뭡니까 이제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어떤 시설까지 포함하는 이제 이런 공사나 센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가 이거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그 이제 수정하는 그런 자문위원회 활동도 제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환경자산 관리 신탁 공사 이런 부분의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제주가 자연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곶자리든 오름이든 이런 어떤 공적 개념이든 사적 개념이든 제대로 이제 공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활용하고 뭐 이런 부분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왔거든요. 보존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까 우리 김덕 교수님 말씀처럼 환경 그 부담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징수하고 또 이제 세계 자연유산에 대한 어떤 입장료를 현실화해서 정말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공사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로가 됐든 환경 관련 그 전문 기구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무엇을 담고 있다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6단계 제도 개선에서 어떠한 과제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주특별자치도는 신라면세점 또 롯데면세점에 이제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려다가 사실은 이제 좌절됐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6단계 제도 개선은 아예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였습니까? 그 관광진흥기금에 법적으로 부과되는 그 재원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으로 나갈 때 비행기 타서 나갈 때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카지노 매출의 10%까지 부과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제 기금 재원의 면세점 매출액을 하나 신설을 또 하자는 부분은 부담금을 신설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단계 때 이 부분은 그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내놨냐면 면세점 단위 면적 그 연면적당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는데요. 특허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 특허 수수료를 이런 그 면세점들이 돈을 버니까 그 부분을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특허 수수료를 현재보다 한 20배 이상 그 징수를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결정해서 연말 내년 2월까지는 이제 제도 개선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의 관광기금에다가 그 인상된 특허 수수료의 일부를 이제 지역 관광기금은 제주도 관광기금입니다. 여기다가 그 일부 전출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내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다시 부담금을 다시 만드는 건 어떤 이중과세 방지 이런 부분 차원에서 좀 저희가 이번 6단계에서는 반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면세점은 이제 관광진흥기금 부과 대상이 아니고 네, 그래서 신설을 하는 부분이죠. 예. 그 대신 특허 수수료로 간다. 네, 이런 특허 수수료 말씀이시죠.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기업이 지역에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그 지역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우리 김동욱 교수님. 예, 뭐 계속해서 우리 면세점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면세점이 관광업이 아니라 소매 유통업이라서 사실은 관광진흥기금을 우리가 부과시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 면세점의 그 여러 가지 그 매출액은 우리 관광 기본 인프라를 우리가 제대로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관광이 들어오고 당연히 이제 그런 기금을 낼 수 있는 논리적으로 돼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어떤 그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 보느냐면 물론 아까 우리 조단장님 말씀한 방법도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면세점 지정권을 도지사한테 좀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면세점 지정권을 제주도지사가 갖고 있을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현지 법인화하는 경우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현지 법인화가 되면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이 세금에 대한 내는 납부들이 제주도에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면세점을 아까 같은 이런 기금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 법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돈을 징수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지역 공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든 간에 뭔가 이 면세점들이 제주도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어떻게 지역에 공헌할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강호진 대표님 면세점만이 아니고 대기업의 이익하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면세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가 특허 수수료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천억의 매출 올리고 있지만 특허 수수료 해봐야 1년에 40만 원 또는 70만 원입니다. 20배 해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가 이거를 포기할 건 아니다. 이미 19대 때도 논의된 바가 있고 입법화됐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말고 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중국 인관관객 중에 70%가 면세점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액도 보면 2011년에 한 1,800억에서 작년 기준으로 6천억이 넘습니다. 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지역에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상당히 곤란하고 보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나 국회 이런 데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경식 의원님. 예, 저도 우리 강효진 대표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대표적인 이제 정부의 특혜 사업이 카지노하고 이제 면세 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뭐 쇼핑 아울렛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면세점이 이제 도내에 입점됐을 때 지역 어떤 중소 상인이라든가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매출의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 한 25% 내외에 많은 그 중소 이제 상품이라든가 이제 특산물이 면세점이 없을 경우에 대신 사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JDC라든가 우리 제주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면 당연히 지역 상권이라든가 또 우리 도민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허 수수료로 아주 일부 환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 JDC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 부분을 이제 그 JDC 면세점을 통해 가지고 뭐 개발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1년에 한 66억 정도밖에 이제 지역사회에 하지 않고 있는데 매출액 대비 한 1, 2%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면세점의 그 매출액을 상당 부분 어떤 도민사회에 환원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제도 개선에 상당히 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가 권한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 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도의회, 학계 이런 데서 전부 지방정부와 함께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도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 6단계 제도 개선은 그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라든가 고자월 보호지역 지정 그리고 카지노 관리 강화 등 그 규제와 보호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현재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방침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마련한 이런 6단계 제도 개선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무산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단님? 네. 저희가 그 표방하는 또 그 특별법 명칭이 이제 국제자도시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정 규제의 폭넓은 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일견 타당하고요. 근데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제주도의 어떤 과도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난개발로부터의 환경 보전 이 부분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대한민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지금 일선에서 많은 그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규제 장치 그리고 환경을 축으로 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제하는 부분들은 어떤 국민적 공감대 그리고 국회에서의 어떤 동의 요구 그런 부분과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설득할 그 논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민들이 그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이제 중앙정부의 입장 우리 강경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저희들이 국제자유 도시를 추진하고 또 이제 획기적인 어떤 민자 외자 유치를 통한 어떤 제주 개발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상당 부분 또 외자 민자가 유치가 됐고 대규모 단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나타나는 역기능은 뭐냐면 상당 부분의 어떤 그 난개발과 이제 환경 파괴 그리고 외국 자본 침투 문제 또 이제 그 요즘은 또 이주민까지도 많이 이제 제주도로 오면서 이제 교통 문제,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도민 사회에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관광 개발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제주에는 이 자연환경을 빼고는 뭐 더 이상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제대로 보존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은 우리가 이제 민자 외자 유치를 위해 가지고 무조건 뭐 투자진흥지구 제도라든가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를 통해서 무조건 와라. 또 관광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이제 양적 관광 뭐 많이 오는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제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정비하면서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이제 환경 기준도 강화하고 또 우리가 청정과 공존을 얘기했듯이 도민기업 육성이라든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관광 개발로 가야만이 제주의 미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런 수준의 어떤 그 제도 개선은 정부 설득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진 대표님은요? 75건의 제도 개선 내용 가운데 뭐 기업 활동을 크게 제한하거나 발목 잡는 정도 수준의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는 대폭 만들어지는데
아마 일부 조항 관련해서 아마 기재부나 정부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의 취지는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규제 합리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하게 문제될 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동욱 교수님은요. 예, 그 제일 우려되는 게 정말 6단계 제도 개선 이제 70여 개 중에서 중앙 정부하고의 정책적 방향 틀이 좀 충돌된다는 것이죠. 저희도는 이제 지금까지 10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지능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통제하고 보호하고 보존할 것이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한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규제 완화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 부처의 성과지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특별법을 지원한 지원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있는 분들도 그런 마인드로 제주 우리 제시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개선안들이 다뤄질 것이라는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이 제도 개선을 이제 대할 것이라는 그것이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어떻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면세점, 카지노,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면세점 지정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재벌의 굉장히 큰 로비스트들이 뛰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과연 우리 제도에서 이런 법제도 개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재벌의 어떤 이 권리를, 그런 힘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지, 아마 기획재정부하고 우리가 협상을 하면서도 기획재정부에서도 거기에 있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단계 제도 개선에 있는 카지노라든지 면세점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일부 정도만 반영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의해서 잘 안 될 수가 있고, 또 그 완화의 탈을 쓴 재벌들의 힘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에 우리가 계속 목매이는 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권한 이양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그런데 이렇게 권한 이양을 이양받고 있지만은 사실상 재정적 지원은 그에 뒤따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조상분 단장님? 네, 저희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이제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권한 이양 받은 만큼 재원도 좀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은 방향이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저희가 지방세 자율 조정권을 또 가져와서 그거를 지방세 그 세목을 활용하다 보니까 역외세원이라는 1,000억 원 정도의 어떤 그 육지부 렌트카 등록을 유치함으로써 그런 세원을 또 확대를 하는 등 이런 어떤 권한을 이양받으니까 활용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권한 이양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사무나 조직 인력이 이제 우리가 충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중앙사무 이양에 따른 재원 조치는 확실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단계 제도 개선에서는 그 부분을 좀 목표로 해서 4단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동욱 교수님, 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특별법에 보면 돈 되는 여러 가지 제도는 안 주고 돈 드는 여러 가지 그 제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 교부세를 우리가 3% 법정화 됐을 때 기존에 있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3%였지 국제자도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에 있던 재원을 위해서는 하나도 그때 지원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나마 나중에 우리가 역외금융세원에서 조금 더 그 추가적인 우리가 재원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제주 계정이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4천억에 이제 실링이 돼 있어갖고 4천억 이상을 넘지 못해요. 근데 전체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계속 몇 퍼센트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6, 7년 동안 제주 계정에 나와 있는 그 액수는 올라가지 않고 또 그 안에 있는 돈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제주도 자체에서도 지금 제대로 이제 분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어떤 이 제주 계정에 대한 혁신적인 어떤 좀 더 분석을 하고 또 이거를 좀 더 혁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제시가 되지 않느냐. 근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합니다. 강호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일을 하라고 4천여 건을 넘겨줬는데 결과적으로 돈은 안 준 거죠. 그리고 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듯이 분명하게 국세를 지방세에 이양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으로. 그런데 사실은 출범 이후에 단 한 푼도 제가 보기엔 온 것이 없고, 그러면 사실 정부가 좀 지켜야 할 게 아닌 약속을. 현실적으로도 2007년도에 제주도에서 거둬들인 국세 징수율이 4,300억입니다. 2014년도에는 8,000억이고 작년도에는 도청에 따르면 한 1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제주도가 국세에 기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제는 국세주의 일부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제주도 넘겨줄 때가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세의 지방세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경식 의원님 예. 어떻습니까? 두 분하고 뭐 같은 생각인데요. 김동익 교수 말씀처럼 우리가 지역 발전 특별 회계가 연평균 4.7% 이제 상승해 왔는데 제주 계정은 지난 시기에 0.7% 이렇게 상승을 했고 우리가 초반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우리 제주특별법을 추진할 당시에 2007년도 6월 1일 이렇게 당시에는 우리 제주 계정이 이제 점유율이 이제 5.1%였습니다.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그것도 감소해가지고 3.6%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건이 넘는 많은 그 사무를 이양을 했지만 실제 저희들에게 그게 뒷받침되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은 안 주고 있는 정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야속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명문화 시켜놨지만 기재부 반대 때문에 지금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부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건 이제 문제가 있고 도에서도 이 부분은 진짜 목숨을 걸고 노력을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출범 당시에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우리가 교부세 법정률을 적용하다가 그다음 그걸 폐지하고 그다음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 개정을 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주 개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오는 작업이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 사실 공식 명칭하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정계층을 축소한다든가 무슨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자본과 이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이런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어떤 행보는 좀 모자라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성범 단장님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6단계는 상당히 어떤 지금까지의 보완 차원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요소는 담겨 있습니다. 제주도의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외국 대학을 유치할 경우에 영리법인이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제주도가 역외금융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중국 자본 이런 부분들이 부호 자산가의 부를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해서 해왔었는데 캡티브 보험이라고 해서 대기업들이 어떤 외국에 있는 대기업 보험사에다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자체적으로 보험사를 설립하게 되면 그런 보험료가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런 캡티브 보험은 우리나라에도 없는 건데 그 부분을 담고 있고요. 3번째는 제주 특구 사제자라고 해서 싱가포르나 홍콩이 다국적 기업의 요충지가 된 이유가 헤드쿼터들을 유치하는 이유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에 유치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면세제도 제주 특구세제 이번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경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국제도시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나타난 문제는 한마디로 이제 난개발이라든가 이제 외국 자본 침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여왔다고 하면 이번에 제도 개선으로 하고 있는 이제 환경자산 총량제라든가 곶자왈 같은 경우도 명명규정이 아직도 없거든요.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넣고 또 이제 사유지 곶자왈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입할 때 어떤 세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서 정말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도록 이런 부분에 방향을 맞춰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도민들이 불만이 아주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도민주체 개발과 어떤 도민자본 육성을 위한 그런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제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해야만이 정말 우리가 도민을 위한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날 수 있고 저는 이제 사람과 상품과 자본 얘기하는데 우리가 물류라든가 이런 자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정학적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추진할 때 용역이 나왔듯이 어떤 국제 휴양도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제도 개선 과정에도 이제 포함됐지만 문화예술의 섬 조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의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개발과 더불어서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를 통해서 제주의 미래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개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강호진 대표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10년을 평가해 보면은 이제 국가의 이익과 네. 지역의 이익이 약간 충돌하는 게 아니냐. 대표적인 게 영어교육 도시인데 영어교육 도시는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치외법권적 교육 특구입니다. 도민들 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기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국제자유도시라는 타이틀이 미래 비전이 제주도민들한테 맞는 옷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도 신자유주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처나 레이건 시대 때는 유행했던 버전인데 새로운 좀 미래에 맞게 근본적으로 제주의 미래 비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동욱 교수님. 예, 그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보면 예, 역외금융센터, 캡티브 보험, 특구세제, 그다음에 뭐 부가세 환급제도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이 중앙정부에서는 1국 2조세 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개념이 되지 않고선 아마 이 캡티브 보험도 올라가면 제대로 받아주지 못할 것이다. 예, 모든 어떤 세제의 그 개혁적인 그런 그 소위 말해서 지역의 형평성 이렇게 따지면서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금융이라든지 재정, 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갖고 오려고 그러면 1국 2조세 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개발이 시급하지 않느냐. 그런 논리의 개발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제도 개선을 우리가 중앙부처에 개선하러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주 발전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은 이제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우선 조상범 단장님.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용을 하겠네. 그 경제라는 어떤 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쭉 놓여져서 경제가 가려면 굉장히 성장 위주로 가지만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 신호등이라든지 차선 이런 부분을 잘 지키면서 경제가 가야 되는데 이번 6단계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혼합을 해서 좀 적정하게 한 게 아닌가. 자평은 합니다만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강경식 의원님 마무리 발언. 예. 그 홍콩과 싱가포르의 모델을 따르는 국제도시가 아니고 정말 지속 가능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고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이 함께하는 그런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함께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우리 강호진 대표님. 지난 10년간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냐? 첫 번째는 제왕적 도지사, 신라 롯데 면세점, 개발센터 면세점,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총량이 GRDP 8조에서 13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노동자 임금은 전국 최하입니다. 비정규직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된다. 또 마침 최근에 도의회장님 되신 신관웅 의장님께서도 앞으로는 특별법이 도민을 위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가치와 정신을 좀 반영해서 앞으로는 좀 도민을 위한 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욱 교수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제주 1회는 이제 청정 공존에 대한 도민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해서 어떤 개발, 진흥 정책과 또 환경 보존 정책이 좀 더 균형 잡게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중앙정부의 권한을 아무리 많이 이양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자본에 대한 인허가 또는 그 정책 수립이라든가 집행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행정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권한을 이양받아 온다면 그것은 아예 받지 않만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양받은 권한은 주민의 복리, 즉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